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아 3M 교직 논술 윤승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월 달부터 이제 교직 논술 쭉 준비해 올 텐데 아직까지도 뭐 서론 결론 쓰기 힘들고 또 뭐 이제 뭐 추시를 비롯해서 이렇게 문제 접하면 도저히 이렇게 답을 좀 쓰기가 힘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딱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저를 이렇게 빨리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그 단기 특강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유아교육 논술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또 쉽고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그 단기 특강 도움을 받으시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18점을 넘어서 만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치른 추시 요것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써야 만점인가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가 지금 보면은 지금 소재는 뭐냐? 부모 면담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장학 중에서 이제 멘토링 요걸 이제 주제로 해서 지금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문제를 딱 접하게 되면 요 그 문제를 잘 번역을 해야 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이 쓰쓰조지 쓰라고 한 걸 쓰고 그 다음에 또 배책일파 배점을 체크해가지고 1점의 요소를 잘 이렇게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서술, 뭐이사 이런 뭐 세 가지 원리를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봐서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쓰쓰조지 쓰라고 한 걸 쓰고 조건을 잘 지키는 겁니다. 요 부분이 돼야 여러분들이 이제 8부 능선을 넘고 만점까지 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이 논점 파악에 실패를 하면 여러분들이 총을 맞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지시문하고 그다음에 제시문 그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논술의 내용 해가지고 배점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을 꼼꼼히 잘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보면은 초임교사가 이제 민교사고 경력교사인 최교사. 이제 그러면 그거 이제 대화가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유치원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와 관련해서 민교사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 민교사가 등장합니다. 이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세 가지 이거 찾아 중요해요. 찾아서 그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제 수정을 해라. 수정을 하여 쓰고 적절하지 못하고 생각하는 이유, 그 이유가 그러면 어떤 것이냐 하는 그것을 이제 논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지금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 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지나갈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방하고 이 대처하는데 그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 무엇이냐? 그럼 우리가 제시문을 전혀 안 봤다고 쳐도 자 민교사가 뭔가를 잘못했다면 예방하는데 잘못했고 또 대처하는데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논리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이번 이제 추시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전문적인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거 전혀 필요 없고 오로지 논리적 사고 또 논리적 표현 이 두 가지가 만점이냐 아니냐를 이제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근데 첫 번째 이렇게 그 논점을 보면 예방과 대처에 관련한 민교사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니까 아무튼 우리가 제시문을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딱 체크가 되면서 뭔가 예방을 못했구나. 또 그 예방을 못해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대처를 잘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찾아가지고 이제 수정을 하는데 여기 이유를 대라. 그러면은 자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이제 첫 번째 요소 아닙니까? 요걸 찾아라.
그 다음에는 요걸 수정을 해라.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유를 대라. 라고 지금 첫 번째 논점의 지금 구성 요소, 여러분들이 답을 서술하는데 이제 요소는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지금 몇 점으로 돼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안전사고 관련 적절하지 못한 행동의 수정, 그 이유 해가지고 지금 3.3점에서 6.6점이네요. 그러면 이건 상당한 지금 배점인데, 이 3.3점 배점을 체크해 보니까 3.3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적절하지 못한 행동 요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 그것을 수정하는 것, 요 두 가지 요소가 이제 이 3점이고 이 세 가지를 쓰는 건데, 이제 거기에 이유를 대는 것, 각각의 이유를 대는 것이 세 번째 요소죠. 이렇게 이제 그 이유를 대는 것이 지금 세 번째 요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저 요구를 했는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시 답안을 보면 예시 답안은 어떤 식으로 쓰였냐면, 자, 이런 것을 잘못했다. 그래서 먼저 그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그 세 번째 요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따라서 이렇게 그 잘못된 행동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두 번째 요소가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서술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요구사항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찾아서 수정을 하고 그 이유를 이제 대라 하는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쓰거나 또 채점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서술을 해야 되는데, 그 서술의 순서가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 그러니까 꼭 요구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1, 2, 3인데 이 순서를 바꿔서 1, 3, 2 이게 잘못됐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다음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그 서술의 순서 이런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제 분량이 중요하죠. 이제 분량은 지금 논술의 내용이 15점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1점에 이것이 60자, 즉 한 그 저 1점에 60자니까 한 줄이 25자죠. 그래서 두 줄 정도, 그리고 그걸 약간 넘어가는 이 정도의 답을 평균적으로 1점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럼 1.60자라고 하는 것은 문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걸 문장으로 생각하면 보통 한 문장이거든요. 긴 한 문장, 아니면은 짧은 두 문장, 세 문장은 절대로 1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이 교직 논술의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1점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문장으로 보면 한 문장에서 두 문장이고, 절대로 세 문장은 될 수가 없다. 세 문장을 쓰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지면 부족으로 해서 실제로 써야 될 내용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순서로 이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지금 보면은 몇 문장으로 써야 되냐? 그러면 예시답안 같은 경우 지금 문장 수는 이제 이게 잘못됐다. 그다음에 그런 이유는 이런 거다. 그리고 또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총 세 문장으로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잘못됐고 그거 이유가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몇 점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2점짜리입니다. 2점짜리인데 요 2점짜리를 이렇게 세 문장으로 처리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때 이제 만점을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바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 민교사의 발언이니까 민교사의 발언에서 지금 찾아보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동서 어머니께서 무척 화가 나셨어. 화가 나셨어.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니까 민교사가 자 얼굴에 작은 상처가 났다. 상처가 났는데 뭐 대수롭지 않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교사의 판단이니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원할 때서야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뭘 잘 봐야 되냐면 제시문은 이 한 문장이 의미 없이 쓰여 있는 문장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이렇게 구조를 나름대로 이제 출제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모든 문장은 허투루 쓰는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잘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또 급한 대로 유치원에 있는 원고를 바꿔줬다. 요 급한 대로 이렇게 연고를 발라줬다. 이런 또 이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뭐 울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다. 뭐 그런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뭐 부모님께 알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귀가를 시켰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논점에서 민교사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 안전교육의 이제 예방과 대처하고 관련해서 이것은 이게 쉽게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행동인데,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요걸 이제 이유를 찾아 여러분들이 써내야 되겠잖아요. 왜 문제가 됩니까? 하원할 때서야 이렇게 발견을 했다. 요것은 이미 이 상처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났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발견한 시기가 바로 이렇게 발견하지를 못하고 하원할 때야 발견을 했다. 지금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와 관련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방을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바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 하원할 때서야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해결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 해결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평소에 이렇게 유아들을 잘 관찰하고 있다가 관찰을 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전사고를 어찌해야 돼요? 예방을 해야 됩니다. 예방을 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는 즉각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급한 대로 연고를 발라줬다 이 말이죠. 상처에. 근데 이제 요것에 대한 그 이제 문제점이 뭐냐? 요걸 서술한 부분에서 이제 실제 선생님들이 쓴 답안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상처에서는 연고를 발라주면 안 된다. 뭐 이제 거즈를 먼저 대줘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그 이제 자기의 어떤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이유들을 써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상처에 있다 그럼 연고를 발라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다른 그 뭐 안티프라민을 발라줘야 되냐? 요오드를 발라줘야 되냐? 이것은 지금 민교사가 그 의학적인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학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임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뭐 꺼지를 대줘야 된다 어쩐다 이런 것도 맞는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보건교사한테 이렇게 그 바로 보여주고 보건교사가 조치를 취하게 해야 되고, 또 더 전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더 전문적인 조치를 이렇게 취해야 되는 거지, 그냥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렇게 자기 상식선에서 이걸 처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그냥 귀가를 시켰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뒤에 보면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것이 있죠. 또 화가 막 났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화가 난 이유는 무관심해서 여기 이제 그 제시문의 내용을 보면 화가 났다. 그러면은 부모가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민교사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 지금 동수한테 우리 선생님이 아무런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한 안전사고라 할지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소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동수의 상태가 어쩐지,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조치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부모가
물론 이 다친 것에 대해서 또 서운하고 또 괘씸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이해가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논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접근해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논점으로 한번 이렇게 가봅시다. 두 번째 논점, 대화에서 부모 면담과 관련된 멘토링 중 이제 부모 면담을 소재로 해가지고 지금 민교사하고 최교사가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최교사가 민교사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이거 세 가지를 찾았어라. 그것이 이제 3점이고 그것이 이제 민교사한테 미치는 어떤 이제 찾아서 이걸 찾고 그다음에 민교사한테 그것이 미치는 긍정적 기대 효과를 써라. 그럼 일단은 찾아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 눈을 크게 뜨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려 붙이는 거예요. 어려 붙이는 건데 이제 요 분량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식으로 이제 재진술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또 이제 긍정적 기대 효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하라 했는데 실제 이제 제시문을 보면 제시문 안에 그런 이제 그 최교사가 A라고 하는 어떤 정서적 지원을 했다고 하면 이제 그것에 의해서 유발된 A 다시 즉 긍정적 기대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제시문 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시문을 꼼꼼하게 지금 분석을 하면서 체크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찾아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런 이제 정서적 지원이 있었다고 하면은 또 전문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정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태도와 관련된 것이고 이제 전문적 지원이라고 하는 건 업무하고 관련된 것이죠. 이제 업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뭐겠습니까? 부모 면담이야. 부모 면담과 관련된 전문성, 요것과 관련된 지원을 찾아서 또 그것도 긍정적 기대 효과를 이제 세 가지 이렇게 써봐라 하는 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제 그 찾아봅시다. 이걸 잘 찾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 멘토링을 통해서 이 마지막이 지금 이 보면은 마지막 논점이 제일 오답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답이 제일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논점이 어렵습니다. 잘 봐보세요. 자, 이 멘토링을 통해 두 교사에게, 그러니까 멘토 멘티가 에게 공통적으로 증진될 수 있는 교사 역량이 어떤 것이냐? 공통적으로 이제 증진될 수 있는 교사 역량 세 가지를 써라. 그 다음에 그 역량 개발의 필요성을 해놓고 대화 내용에 근거하여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화 내용에 근거하여 이런 조건들을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체크 그냥 쓰라고 하는 것인지 대화 내용에 근거해서 쓰라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은 이것은 그냥 평소에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철두철미하게 그 이제 대화 내용들을 이렇게 잘 꼼꼼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이 멘토링을 통해서 이제 증진할 수 있는 교사 역량, 컴피턴스 이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아내게 되겠죠. 근데 마지막 논점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교사 역량 세 가지를 쓰고 그 역량의 개발의 필요성을 이제 논한다고 하면 보통 이제 그 점수가 이제 필요성 해가지고 요것이 3점 세 가지니까 그 다음에 그 역량의 필요성을 각각 논하시오 이렇게 했으니까 또 이것도 3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논술의 내용 그걸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요거 6점이 아니고 요거 6점이 아니고요. 그냥 3점으로 이것이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여기 아니고 그냥 3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역량과 이제 그 필요성을 이제 그 연계를 시켜야 되는 건데 자 지금 여러분 봐보세요. 멘토링이잖아요. 멘토링은 뭡니까? 장학입니다. 그러면 장학이 왜 필요하냐? 그럼 가장 이제 어떤 궁극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해 주니까. 그러면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해 주는 것이 바로 장학이거든요. 그럼 뭐 멘토링도 이제 장학의 하나이기 때문에 예외가 아닙니다. 멘토링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교사 역량을 키워가지고 뭐냐 전문성을 신장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궁극적으로 전문성을
신장해 주는 거다. 그러면 이 멘토링을 통해 그러면 이 멘토링은 뭐냐면은 거기에 전문성은 어떤 거냐면 지금 부모 면담이잖아요. 이게 부모 면담의 전문성을 키워준다. 어떤 A라고 하는 역량, B라고 하는 역량, C라고 하는 역량이 함양이 되면 최종적으로 그것이 이 부모 면담과 관련된 전문성을 키워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귀착이 이제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요 두 번째 논점, 세 번째 논점 요것을 염두를 하면서 그 제시문을 이제 꼼꼼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 가 봅시다.